이번에는 교차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아래와 같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상황을 생각하여 보자. 이 문제에서 다루는 교차로에서는 직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자동차들이 동시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로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자동차끼리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가 적절히 멈춰 있도록 하되 너무 오래 멈춰 있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 A는 위에서 아래, B는 오른쪽에서 왼쪽, C는 아래에서 위, D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 방향이죠. 이 문제에서 각 도로의 맨 앞에 있는 자동차는 자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도로에 차량이 있으면 1초 동안 출발하지 않고 차량이 없으면 즉시 교차로를 통과한다. A 위치에 있는 차량의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D 위치의 도로이고 B 위치에 있는 차량의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A 위치의 도로이고 C 위치에 있는 차량의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B 위치의 도로이고 D 위치에 있는 차량의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C 위치의 도로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여 보자. 1번 차량이 C 위치에, 2번 차량이 B 위치에 있다. 두 차량이 동시에 출발하게 되면 왼쪽 그림과 같이 교차로 위에서 충돌할 우려가 있다. 1번 차량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도로인 B 위치의 도로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1번 차량은 1초간 출발하지 않고 2번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다. 위와 같이 1번 차량이 다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새로운 차량이 C 위치에 계속 진입할 수 있다. 4번이 진입한 거죠. 차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차량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해당 위치의 차선에 적체된 차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상황에서 1초 뒤에 3번 차량이 B 위치에 4번 차량이 C 위치에 진입할 경우 아래와 같이 C번 위치에 1번 차량과 4번 차량이 대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1번이 3번보다 먼저 왔지만 3번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지나가는 거죠. 안전을 위해 각 위치마다 1초에 한 대씩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위의 그림과 같이 하나의 차선에 1번 차량과 4번 차량이 서 있고 이후에 차량이 새로 진입하지 않는다면 1초 뒤에 1번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다시 1초 뒤에, 전체적으로 2초 뒤에 4번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것이다. A, B, C, D 위치에 동시에 차량이 한 대씩 있다면 교착 상태에 빠져 어떤 차량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N대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A, B, C, D 위치에 진입할 것이다. I번 차량은 TI초 때 WI 위치에 진입하여 해당 차선에 있는 줄 맨 뒤에 있을 예정이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시각에 각 위치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은 최대 한 대이다. 매 초마다 모든 차량이 진입한 직후 각 위치에 맨 앞에 있는 차량은 오른쪽 위치에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차량이 없다면 교차로를 통과한다. 각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각이 언제인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제약 조건 N은 20만까지 그리고 모든 i에 대해 ti는 10의 9승까지 wi는 a, b, c, d 중에 하나이다. ti는 이미 오름차순으로 주어지고요. 서로 다른 i에 대해서는 ti 값이 같으면 wi 값이 다릅니다. 동시에 같은 ti를 가지면서 같은 wi를 가지는 그런 차량은 없는 거죠. 입력 형식 첫 번째 줄에 n이 주어진다. 다음 n개의 줄 중 i번째 줄에는 ti와 wi가 공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어진다. 첫 번째 줄에 n개의 정수를 공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출력한다. 이 중 i번째 정수는 i번 차량이 도로를 통과한다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각,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든 방향에서 차가 있어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 마이너스 1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각 차 번호마다 언제 통과하는지 그 시각을 적어야 되고요.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줄에는 그 차가 도착하는 시간과 방향이 주어지는데 이제 몇 번째 들어왔냐에 따라서 자기 차 번호가 정해지니까 이제 그거를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car라는 리스트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씩 입력되는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자동차 번호가 1번부터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번호를 range를 1번부터 n번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 받을게요. 한 줄씩 받아서 time과 아마 이건 W는 way의 약자일 것 같은데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는지 그래서 받고 car에다가 append 할 때는 TW만 append 하는 게 아니라 이 차 번호도 append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편하거든요. 시간은 인티저로 바꿔주고 way는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시간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10의 9승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풀면 시간 초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근데 n은 작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는 시간이 나오면 시간을 그냥 빨리 감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차의 시간을 보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약간 불편한 점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루프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자동차 리스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약간 매번 시간이 초과했나 체크하고 더 이상 자동차가 없는지 n을 초과하는지 그 체크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자동차 길이 쪽 체크는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티널 값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동차는 n 플러스 1번째 자동차를 가상으로 하나 넣을 거예요. 대신에 시간 값을 10의 9승 더하기 1로 하면 우리가 루프를 10의 9승까지만 돌 거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결국에 지나가는 데는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칠 거고 코드를 간단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게 될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인덱스를 하나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출력해야 될 결과값을 nth 배열에 넣겠습니다. 처음엔 다 못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니까 n 플러스 1개를 만들겠습니다. 1번부터 n번까지 0번은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DQ를 써야 돼요. DQ를 쓰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A, B, C, D에 대해서 DQ를 하나씩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DQ를 사용하려면 from collections import DQ를 가져와야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B, C, D 4개에 대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DQ를 4개를 만들겠습니다. 이 DQ 리스트의 0는 A, 1은 B, 2는 C, 3는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을 하나하나 증가시켜 가면서 이 루프를 돌겠습니다.
요 시간을 중간에 점프하는 게 있기 때문에 while 루프를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카운터를 0에서부터 10의 9승까지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에서 이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템프 카에 넣을게요.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맨 앞에는 자동차 번호, 그 다음에는 시간, 그 다음엔 방향 이렇게 나눠 놓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번 받았는데 지금 카운터 값보다 작은 차들이 있다면, 도착하는 시간이 지금 카운터 값보다 작은 차들이 있다면 다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hile 루프를 다시 하나 돌 텐데요. 시간이 카운터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는 다 카베어에서 뽑아서 DQ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W가 각각 다르니까 W에 따라서 다르게 집어넣을 건데, W가 A면 DQ 제로에 넣겠습니다. 여기에 어펜드 하겠습니다. 이 템프카를.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elif W가 B면은 DQ 1에 넣고요. elif W가 C면은 DQ 2에 넣고요. 마지막 else DQ 3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카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 다음에 템프가를 새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해야겠죠. 받아서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죠. 시간이 카운터보다 넘어가면 빠져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DQ에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while 루프를 종료하고 나면 현재 시간까지 도착하는 차들이 다 DQ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행 가능한 차를 이제 보면 되는데, 아까 예외 조건이 있었죠. 모든 방향에서 차가 도착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예외 조건을 먼저 처리하면 좋겠죠. 만약에 DQ0에서도 차가 오고, DQ1에서도 차가 오고, DQ2에서도 차가 있고, DQ3에서도 차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루프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초기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뒤에 오는 차들은 다 마이너스 1 값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될 겁니다. 반대로 여기선 나오지 않는 경계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not DQ. 복사해서 씁시다.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온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시간 값이 이 카운터 값보다 크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잖아요. 근데 Q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카운터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다 보면 너무 느리니까 빠르게 다음 자동차의 시간 값으로 증가를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컨티뉴를 하면 되겠죠. 다시 이 while 루프를 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받은 다음에 카운터를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읽어올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 오른쪽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A, B, C, D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구현하면 4번 구현해야 돼서 골치 아프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0, 1, 2, 3으로 했습니다. 자기 번호보다 하나 작은 거가 비어 있으면 자기는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0, 1, 2, 3으로 우리가 지금 순서를 붙였기 때문에 C의 경우는 이제 B가 오지 않아야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만약에 dqi가 있고 dq i-1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모듈로를 해야겠죠. 그러면 dqi에서 dq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빼야죠. 팝 레프트로 빼고 x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는 시간과 방향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넘버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nth 넘버는 지금 시간에, 카운터 시간에 지나간다 라는 정보를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 지나간 다음에 같은 시간에 혹시 또 지나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카운터 값 하나에는 한 번만 지나가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서 더 이상 이 for loop가 수행되지 않게 막아야겠죠. 그런데 브레이크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예제에는 안 나왔는데 A하고 C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A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라면 C가 진행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dq i 플러스 2 반대쪽이죠. 이게 있는지 여기도 모듈로 4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낫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dq i 플러스 1이겠죠. 여기는 하나 전이니까 이게 없어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서는 i 플러스 2 모듈로 4가 되고요. 가져와서 넘버에 넣고 answer 넘버를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그리고서는 브레이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챙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while 루프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맨 마지막에 카운터 값을 이제 하나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부분이 남았죠. answer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0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출력하고 그러면 결과값이 다 맞게 나옵니다.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체크를 해드리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모듈러 값을 하면 항상 양수가 나오는데, 이게 언어에 따라서는 이 모듈러 값을 한 게 음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혹시 이제 이런 게 음수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버그가 생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이런 걸 더하기 3으로 그냥 바꿔놓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진 않죠. 여기 i-1이 돼야 직관적인데, 하나 줄어드는 게. 근데 뭐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3으로 바꾸면 항상 양수가 될 테니까, i가 양수였으면 이것도 양수가 될 테니까, 언어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코드 실행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네,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